네, 다음 주제입니다. 한지봉 두가족 단체장 기관장 임기 통일 논의 박차, 이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요. 언제나 이거 지적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용인, 이천, 김포 지자체 이 시장님들이겠죠. 이분들이 이제 임기 일치제를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단체장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 박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이거 입장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박 실장님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러네요. 어려운, 예. 인생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살얼음판을 걷는 예. 그 그렇게 안 보이시죠?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지금.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지금, 네. 보면 그 임기 보장론이라는 주장이 네. 한쪽에 있다면, 근데 법에 정한 대로 하자. 한쪽에서는 뭐 철학 일치론이라고 할까요? 네. 그 뭐 국정이나 도정이나 시정이 자치단체장 선거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뭔가 공공기관장들도 이렇게 일치가 돼서 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나름대로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대안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점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느냐. 네.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회가 좀 성숙하면서 과연 공공기관의 존재의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또 그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의 직원들이 그런 합의에 충실하게 만약에 네. 행동을 한다면 임기 문제는 뭐 많이 좀 누그러질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안 돼서 이런 논의가 계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철학일치론과 관련해서는 뭐 미국적 사고 방식이죠. Winner takes all, 그죠? 승자 독식.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뭐 역관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역관주의의 전형이죠. 옛날에 이제 네.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선거를 이긴 자가 이제 자리를 다 이제 나눠주는 네.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죠, 미국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공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공공기관장 임명과 임기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나름대로 공공기관마다 다 그 임명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죠, 계속. 네, 그렇군요. 지금 경기도가 지난 그 지선 이후에 20곳이 그 지자체장이 당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장과 이 지금 불일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인데요. 그나마 이제 그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연거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광역 쪽은 괜찮은데 지금 이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이게 저는 단체장하고 기관장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야 그 단체장의 그 정책을 수반을 할 수 있고, 네. 도민이 이제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공공기관의 임기를 정하는 이제 그 목법이 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및 뭐 운영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법의 목적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큰 그 하나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려면 임기가 보장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건 원칙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칙론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기 보장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관의 자율성. 기관의 자율성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아까 이제 철학일치론 제가 뭐 같이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또 기관의 자율성도 중요하죠. 존재의의가 있으니까 기관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기관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꼭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그 임기를 법으로 정한 게 있어요. 도 조례나 시군 조례로 뭐 임기를 조정할 수 없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 도만 하더라도 의료원장, 경기도 의료원장이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경기연구원장도 마찬가지고 사회서비스 원장, 킨텍스 사장, 경기도 주식회사 사장 상법에 3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킨텍스와 경기도 주식회사는 근데 그 임기 보장을 꼭 중요시한다면 지자체장과 기관장이 항상 다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이제 뭐 기관장이? 당이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나 이런 걸 펼치는 데 있어서도 알력과 다툼이 생기고 그 결국 피해는 그 시민이나 도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다툼이 생긴다는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네? 국정 철학이 다르잖아. 국정 철학이 다르고 다툼이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 그럼 뭐가 정답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5년 임기인데 1년을 남겨놓고 고리가 돼가지고 만약에 보궐선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 전에 공공기관장이 1년 남겼으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려면 그 1년 1년 이상 남은 공공기관장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물론 중요하신 말씀인데 정서나 상식 문제가 제가 볼 때 또 개재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퇴임 6개월 전에 59곳에 일종의 알박기 인사를 했거든요. 이거를 뻔히 알면서 임기를 보장이 된다. 이거는 조금 낯간지러운 얘기가 아닌가.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맞습니다. 이게 참 아까 우리 경기도 전문가를 요하는 기관은 임기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 네네.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경기연구원도 예. 정책을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장과 기관장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59곳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 인사를 한 네. 거는 정말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알박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지금 그로 인한 문제들도 지금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천시장, 용인시장, 김포시장이 임기 일체제 발의했거든요. 네.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발의를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다룹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죠. 네. 네.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네. 참 그 기관장하고 과거에 충돌되는 부분이 지금 뭐 당선되신 분하고 네.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분이 계속 기관장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 직원들도 피해가 가고 네.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간다는 게 현실로 좀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 실장님 임기를 2년으로 그러니까 3년 임기를 이제 2년으로 단축하고 시장 임기 종료 시에 기관장 임기를 동시에 종료한다. 네. 괜찮지 이렇게 않나요? 돼 있는데 이제 시장은 선거로 인해서 이제 임기가 보통은 이제 7월 1일 그해 이제 선거 끝나고 7월 1일부터 4년 딱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럼 7월 1일날 그냥 취임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장은 임명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 공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접수를 받아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추천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려서 추천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걸 이제 임명권자인 시장 군수한테 이렇게 던져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낙점을 하고, 이거 하는데 두세 달 그냥 가요. 그럼 두세 달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니까 결국은 뭐 민주주의가 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뭐 시장 군수들이 좀 잘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기관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자치단체장들은 네. 뭐 그런 뭐 알박기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또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도에 계실 때 뭐 이 문제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냥 자리를 옷을 벗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네.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박기 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알아서 잘 했는데 요즘 특히 좀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버티기 이런 현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바로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사회적 성숙 그다음에 정치의 좀 선진화가 네. 전제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좀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돼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주 도의원 오늘 저 토닉을 처음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논의를 해보셨는데 지금 한 5개월 하셨잖아요. 네. 도의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우선 경기도청이 너무 네. 멀리 있습니다. 저희 분도가 꼭 돼야 되고요. 거리 정말, 정서 다 그렇군요. 저희 경기 북부 의원님들은 정말 거리에서 도로에서 정말 시간을 까먹습니다. 저도 야 이게 처음 출근하면서 네. 3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막 그때 그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이 그 강남이 잠겼을 때 오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맞아요. 4시간 반이 걸리니까 차에서 깜빡 졸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고 우리 경기 북부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정말 출퇴근에 모든 시간을 다 뺏기고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느낀 게 우리 출퇴근 문제. 정말 분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경기도청에 또 오면서 남부의 이 경제 상황을 눈으로 이렇게 제가 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북부와 남부가 정말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것을 정말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스킨십 문제는 어떻습니까? 도의원 나오세요. 지금 그 도의원으로서 시민들하고 스킨십하는 문제가 있죠. 네. 왜냐면은 정말 도로에서 시간을 다 까먹고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기간에는 아예 뭐 우리 수원에서 살아야 되고 그 외 시간에 이제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 네. 걸 봐더라도 결국 분도의 그 당위성이 있는 네. 거죠. 필요성을 넘어서 그러네요. 아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의원들이 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4시간, 3시간씩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북부 지역 도민들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북부 도민들은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남부 도민들에 비해서 소외를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남북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산업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논의했던 고령화 문제, 네. 그죠? 바이오 산업의 네. 그 지역적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도에 계셨을 때 좀 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기자 사회자님께서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뭐 도에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또 느낀 게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간에 네. 이런 좀 문제들, 뭐 서울의 기피 시설들을 예. 지금 경기도가 다 받아주고 있고
경기도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의 커뮤니케이션 예,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건설교통에 있지만 일방적인 그 서울 그 교통 정책에 있어서 네.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아. 그런 문제들 아. 그리고 또 교통 문제만큼은 수도권이 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네. 대강이라는 그런 부서가 생기긴 했지만 굉장히 그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간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복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그런 문제들을 경기도가 꽤 많이 끌어안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토뉴부 네 번째 주제는 한 지방 두 가족 기관장 단체장 임기 통일 논의 박차 이런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네, 토뉴부 15번째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올해 2022년 마지막 16회 토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죄송합니다.